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바로 카르노 맵이라는 거예요. 이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와 같은 필타평 실기 시험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친구들인데요. 특히 논리회로와 시퀀스 회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만큼 자주 출제되고 있고 그로 인해 중요도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잘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카르노 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카르노 맵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논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왼쪽에 이제 출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입력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램프를 킨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램프라는 것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 하나를 건드리는 거죠. 스위치를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이 램프를 출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또는 스위치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S1 플러스 S2라고 해서 스위치 1과 스위치 2의 경우를 이 논리합, 결국에 또는이라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램프를 켜겠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논리식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고 가야 하는 것은 논리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수가 있다면, 변수가 있다면 이 값은 디지털 값으로 1을 나타내고 A의 부정, 그러니까 A의 바라는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려놓고 전제 조건으로 하여 우리 본격적으로 카르노맵을 알아볼게요. 자, 최근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에서는 간소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논리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라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간소화가 나온다면은 첫 번째, 논리식을 정리하는 거, 간소화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르노 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논리식을 나타낼 때 변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변수가 세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카르노 맵까지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풀이할 수 있고요. 어떻게 쉽게 풀이하냐면 논리식의 간략화를 정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카드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영상 우측 상단에 카드가 뜰 거예요. 그 카드를 눌러보시면 논리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르노 맵은 보통 이 변수가 3개일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카르노 맵이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되셨죠? 자, 우리가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경우부터 세 번째 경우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마지막에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릴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한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떠한 논리식을 그려드리면, 적어드리면, 자, 그거에 따른 카르노 맵의 계산을 통해서 간략화된 논리식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변수가 두 개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변수가 두 개인 경우, 논리식을 A, B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건 논리합이라는 겁니다. A 바에 B, 논리합 A, B 바라는 이런 논리식을 간략화해 볼 거예요. 저 출력을 그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다가 출력 X는 이라고 적겠습니다. 항상 논리식은 좌측에 출력을 적고 우측에 우변에 논리식 입력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논리식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카르노 맵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카르노 맵은요, 먼저 사각형을 그려주는데 이 사각형을 그려주실 때 개수가 있습니다. 칸의 개수. 이거는 변수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변수의 수가 2개다 라고 한다면 2의 제곱, 변수의 수가 3개다 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 변수의 수가 4개다 라고 할 때는 2의
4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변수가 3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칸을 총 8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2개일 때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칸을 2의 제곱만큼 해서 4개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4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칸에 적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구분을 지을 거예요. 위에는 A라는 것이고 밑에는 B라는 것을 할 겁니다. 자, 이쪽 칸에는 0, 이쪽 칸에는 1, 그리고 이쪽 칸에는 0, 이쪽 칸에는 1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우리가 A는 1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A 반은 0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논리식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 AB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A도 1이고 B도 1일 때니까 요 아래 사각형에다가 1을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 입력에 나타나는 논리식들은요, 바로 이 진리표 값이 모두 다 1일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인 경우에 이렇게 1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리합 또는 어떻게 되냐면 A 바 B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는 0이고 B는 1일 경우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직 마지막에 A에 B 바가 있습니다. A가 1이고 B가 0일 때니까 A가 1이고 B가 0일 때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2개가 나오죠. 자, 우리가 2번 묶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묶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묶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2번 묶었는데 이 카르노 맵에서 묶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개. 그 다음에 인접한 것이 있을 때 2개. 인접한 것이 있을 때 4개. 인접한 것이 있을 때 8개. 이렇게 해서 2의 거듭제곱만큼 묶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제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1이 2개가 붙어 있으므로 2개로 묶어준 것이고요. 이걸 묶고 나니까 안 묶은 1이 어디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접한 것을 묶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우리가 카르노 맵에 묶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냐면 이 빨간색 원부터 따져볼 겁니다. 노란색은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원부터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빨간색 원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원일 경우에 1이 있는 데를 보니까 B인 경우에는 0이든지 1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진리표 값이 1을 나타내고 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요 파란색, 그러니까 요 빨간색 원에 있어서 어떠한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굳이 안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을 만족하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A라는 것이 무조건 1이면 이 빨간색 원에서는 둘 다 1을 나타내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논리식을 간략화한다면 출력 X는 빨간색 원에서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원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는 이라고 할 겁니다. 또는. 자, 이제 노란색 원을 보는 겁니다. 빨간색 원 안 보는 거예요. 노란색 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A가 0이든지 1이든지 간에 이 노란색 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A를 무시해 줄 거예요. 따라서 노란색 원을 만족하는 경우는 B가 1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B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를 우리가 카르노 맵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2개의 변수일 때랑 뭐가 다른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빈칸이 8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빈칸이 8개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3개가 되었기 때문에 8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의 세제곱만큼 해서 8칸을 만들어주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조건을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카르노 맵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0, 0. 이렇게 적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00을 적고 여기 옆에다가는 0, 1이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A가 0이고 B가 0.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 칸으로 넘어갈 때 1, 0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요. 카르노맵에서 3개의 변수를 쓸 때는 반드시 옆 칸에 이렇게 1, 1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카르노맵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쪽과 여기에 있는 쪽은 서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을 통해서 약간 반지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 칸으로 넘어갈수록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0, 0에서 0, 1로 넘어갈 때는 0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0, 1에서 1, 1로 넘어갈 때는 이 1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 0이 오게 된다면 0, 1에서 1, 0으로 넘어갈 때 둘 다 바뀜으로 연관성이 없어서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개 변수를, 3개 변수를 할 때 2개 변수를 적어줄 때 0, 0, 0, 1을 썼다면 그 옆에 1, 1이 와야 됩니다. 자, 그 옆에는 또 1, 0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C 같은 경우에는 0, 1 이렇게 2개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논리식을 이용해서 한번 채워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A, B가 C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일 때, 즉 그러면은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1일 때니까 요 우측 맨 하단 여기네요. 그 다음에는 A바 BC입니다. A가 0이고 BC가 1일 때, 자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A, B, C의 바입니다. 그러니까 A, B 둘 다 1이고 C가 0일 때니까 이쪽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A바 B의 C의 바입니다. A와 C가 0이고 B가 1일 때니까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3개로 묶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묶죠? 첫 번째 가로로 2개 묶을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묶었습니다. 두 번째 세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를 안 묶은 데가 있을 때까지, 안 묶은 곳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죠. 이 부분도 묶어줘야 되는데 이 주변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는 요 주변에 어떤 인접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묶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단독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략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출력식 X, 출력 X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원부터 보는 거예요. 빨간색 원부터. 자, 빨간색 원 봤을 때 어떻습니까? 1, 2라고 하는 이 2개는 일단 뭐예요? B는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그쵸? 이 B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건 0이든지 1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논리식은 B는 1이 고정이고 그리고 C는 0이 고정이니까 B의 C의 바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빨간색 원에서 노란색 원 또는 초록색 원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더하기를 써서 논리 합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이란 뜻이에요. 자, 이제 노란색 원을 봤을 때는 1, 2개가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A는 0이고 B는 1이어야 되고 C는 0이든지 1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 바 B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원 하나만 남았네요. 초록색 원 같은 경우에는 A는 1, B는 0,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1이어야 되니까 A, B 바 C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경우는 변수가 2개일 때,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3개일 때를 학습을 해봤습니다. 우리 응용 사례로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 논리식이 너무 길다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출력 X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A 바의 B의 C의 바죠. 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A는 0이고 B는 1이고 C는 0이구나라는 것을 해서 원하는 칸을 찾아주면 됩니다. C가 0이려면 일단 이 첫 번째 행이어야 되고요. A가 0이려면 요 2개여야 되니까 B가 1이려면 여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A, B, C의 바잖아요. A와 B가 1이고 C가 0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A바 BC입니다. 0, 1, 1이죠. 이 부분. A, B, C입니다. 1, 1, 1, 요 부분. 그 다음에 A의 B바의 C. 1, 0, 1이니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묶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계속 이렇게 2개, 또는 4개, 8개, 이렇게 16개 묶는다고 했잖아요. 없으면 1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4개가 정사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 1, 1 되어 있다면 이렇게 4개를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1, 1, 1, 1 이렇게 4개가 정사각형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사각형 형태로. 그러면은 빨간색 원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달랑 묶어줄 수 있겠지만 인접한 것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옆에 1이라는 친구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를 묶어줘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건 논리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간략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묶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묶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번외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게 요 왼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면 이 노란색 원이 요렇게도 묶일 수 있어요. 이렇게랑 요렇게도 묶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번외로.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빨간색 원부터 한번 볼게요. 논리식 X, 출력 X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자, 빨간색 원만 보시면 1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건 먼저 C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빨간색 원에서. 그쵸? 0이든 1이든 모두 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무시해 주고요. A라고 하는 것을 볼게요. 0, 1. 둘 다 변했는데 1이 어김없이 있어요. 그래서 A도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무시.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B는 1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거는 요 B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제 노란색 원을 보시면 노란색 원은 이렇게 되네요. 자, A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그쵸? B는 바뀌어도 되는데 C는 무조건 1이어야 되네요. 따라서 A, C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어떠세요? 이 논리식이 굉장히 길었는데 카르노맵 잠깐 그린 거 지나니까 이렇게 2개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논리 게이트가 수도 없이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 논리합 게이트 하나, OR 게이트 하나랑 AND 게이트 여기서 하나, 2개밖에 안 쓰였습니다.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것이 바로 학습에서 느끼는 좀 희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 희열을 언제든지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카르노 맵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퀴즈를 드릴 거예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변수 A, B, C를 활용해서 X1이라는 출력과 X2라는 출력을 나타낸 진리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X1은 논리식이 어떻게 되고 X2는 논리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배웠던 카르노 맵을 활용해서 댓글로 정답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고정 댓글로 정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